안주용의 농민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 오늘은 농민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민수당 관련해서 기쁜 소식, 축하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이제 해남군 소식인데요. 해남군 농정과장인 양태곤님의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6월 달에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농민수당을 전국 최초로. 그래서 지금 5월 10일까지 농민수당 지급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고, 그래서 6월 달에 상반기 30만 원을 해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와! 대박. 내일까지 신청 기간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이네요? 내일까지. 근데 이제 그 해남군의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농민수당을 받는 당사자인 농민 한 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농민수당을 받는 것 자체는 농사짓는 가치에 대한 인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농민들의 이제 마음이고 바람인 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 내로 전라남도 한평, 광양, 파순 120만 원 정도의 농민수당을 지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죠. 이게 시행이에요? 네, 네. 오, 지급이라고요? 네. 와, 대박. 그리고 최근 보건복지부의 심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농민수당이 새로운 복지제도이냐 농업정책이냐를 놓고 심의하는 거였는데, 결과는 농업정책이 이미 확인된 결과를 각 시군 지자체에 통보를 했어요. 즉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빗장이 다 열렸다. 마음껏 시군 그다음에 도에서 조례로 제정하고 진행해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안 하려고 했었던 시군은 보건복지부 심의를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심의 결과가 나왔어요. 해도 된다. 이제 할 말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본물 터지게 농민수당이 전국화되는 마음껏.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농민수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농민수당이 뭔가요? 네, 농민수당.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농업, 농촌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라고 하는 말이 시대의 화두가, 농업계의 화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여기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라고 하는 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 환경 및 자연 경관의 보존, 투자원 형성과 함양, 토양 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그러니까 농촌 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원을 적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17년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농민헌법 개정 운동이 있습니다. 농협을 비롯한 농 관련 단체 모두가 참여해서 농민헌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서명 운동을 벌여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해주셨죠. 1,20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개헌안에 들어가게 되죠.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이렇게 이제 그 헌법 개헌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개헌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개헌되진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유효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농업의 공익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는 거고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 확인을 하는데요. 공익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 내용이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죠, 이미. 2011년 농촌진흥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모르겠네요. 전혀 감이 안 와요. 앞서 이야기한 6가지 기능들을 공익적 금액으로 가치까지. 환산을 해보니 1년에 162조 원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촌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만큼의 공익적,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그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민들이 정당하게, 당연하게 사회에 요구해야 되는 거고, 사회는 그 요구에 화답을 해야 되는 거죠. 농민수당은 농민들이 당당하게 요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응당한 대가를, 응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이거 줘야겠네요. 완전 1년에 162조요? 예, 농민수당 줘야겠네. 완전 줘야 되네. 그렇습니다. 월 5만 원 말이 안 되네요, 이게.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좀 획기적인 네, 거라고 엄청 봐야죠. 센세이션했어요. 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그런 추진 과정? 이런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추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강진군이었어요. 강진군에서 2017년에 농업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졌죠. 그리고 의미에 있어서도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방식이 일치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7천 농가에 70만 원씩 균등 지급하기 시작했어요. 농민들의 동의와 합의가 이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군청과 군의회도 따라서 함께 하게 됐고 2018년부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마을을 순회 좌담회를 진행을 한 거예요. 발로 쓴 농민수당, 그러니까 이걸 발연기, 발그림 이런 것과는 다르게 직접 실천해서 농민들을 직접 만나서 노력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의미로 발로 쓴 농민수당, 이렇게 긍정적 의미의 발로 쓴입니다. 그 다음에 뒤이어서 이제 2018년에 해남에서 최초로 농민수당 조례가 제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농민수당이 번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고창군 같은 경우는 2018년에 면단이 농민자담회를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상층 교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동의와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었어요. 마을자담회, 그 다음에 면별 간담회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이제 추진 상황은 진행이 되면서 지금은 60여 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 도입을 했거나 조례를 제정했거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단위가 있죠. 어딜까요? 전농 민중당. 네, 맞습니다. 전농과 민중당의 노력을 빼고 농민수당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전국농민의 총연맹은 2016년 3월 달에 농민수당의 사업을 확정을 하고 농민의 길이라고 하는 연대단체에서 2016년 총선에 농민수당을 총선 공약으로 확정을 합니다. 아울러 그러니까 민중당의 전신이었던 민중연합당이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에 농민수당을 공약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민중당이 농민수당을 내걸기 시작한 것은 바로 2018년 지방선거였습니다. 18명의 농민 후보들이 모두 다 농민수당을 제1의 공약으로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민중당의 농촌 지역에서 출마한 모든 후보들이 농민수당을 제1의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전농 차원에서는 지방선거의 모든 후보들한테 공약, 협약식 등등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지방선거의 농업의제로 농민수당이 떠오르게 됐던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전남에서 맹활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남의 경우는 민중당 전남농민위원회와 전농 광주전남연맹이 TF팀, 농민수당 TF팀을 구성을 해서 22개 전남 시군을 모두 다 간담회를 돌면서 의견들을 취합하고 공청회, 토론회 등을 열리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 와중에 해남이 조례 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맞아요. 봤어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급물살을 탔던 거죠. 이번에 해남의 이정학 의원님 뵈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오, 예. 농민수당이 해남에서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후보 활동하실 때 얘기를 막 해주셨는데 농민수당 공약을 거니까 다른 정당 후보들이 와가지고 자기도 이 공약 써도 되냐. 네. 그럼 막 사무실 와가지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정학 의원님이 막 마음껏 쓰시라고 이게 다 이걸 걸어야 이게 되는 거다. 마음껏 갖다 쓰시라 해가지고 다른 후보들도 농민수당 공약 걸고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또 다 같이 당선됐으니까 공약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진짜 민중당이 만든 거구나. 네. 전농이 만든 거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요한 상황입니다.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제정하게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민중당 해남군 의원인 이정학 의원의 활약입니다. 놀랍게도 이정학 의원이 해남군 의회에 농민수당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결정적이었죠. 와. 그래서 이제 해남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게 농민회, 민중당, 해남군 의회가 의견 일치를 보고 순항할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거죠. 게다가 이제 해남 군수님도 농민수당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셨기 때문에 오늘의 기쁜 소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남군 화이팅! 농민수당이 약간 이전에 다른 정책들과는 조금 어쩌면 좀 느낌이 다르게 다가오거든요. 그렇습니다. 농민수당의 의미를
이렇게 몇 가지로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들이 직접 만든 정책이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밀하게 농촌 현장과 농업의 현실을 알고 있는 농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다 보니까 농민수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려면 일하는 사람이 정책 결정의 주인으로 나서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농민수당은 그런 의미에서 직접 정치에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농민들 화이팅! 화이팅! 아직 부족한 점도 있고 논의해야 될 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농민들이 관청과 군의회와 이제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농민수당 만들어가는 과정에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이광석 전 전농의장님이세요. 2018년도 민중당 후보로 나오셨죠. 전라북도 도지사로 나오셨습니다. 전농의장을 4년간 하고 내려가셔서 연로하신 의장님이신데 농민들의 농업정책과 농민들의 살 길을 열어보자라고 하는 농민의 회원들의 간청, 민중당 당원들의 간청을 어렵게 받아들여서 도지사에 출마하셨고, 그 힘이 오늘의 농민수당을 꽃피울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 이광석 의장님 존경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가장 잘 맞는, 걸맞는 농업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영호 의장님, 전농 의장님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그 디프리 자리에 건배사로 최근에 요걸 밀고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무기 장사꾼 미국 놈들 몰아내고 분단의 철책선을 녹여 평화의 농기구를 만드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확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걸맞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농민수당은 거기에 잘 맞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분단의 시대와 평화의 시대는 완전히 다르죠. 분단의 시대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국방비, 대립과 대결 이런 상황이다 보니 농민들의 요구, 노동자들의 요구라고 하는 것을 묵살하고 국방비로 이게 이제 가능했던 시대였다고 본다면, 평화의 시대에는 분단의 철책선이 녹여져야 되는 거고 국가보안법도 없어져야 되는 거고, 당연히 민중의 삶,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존중받는 것으로 가야죠. 국가 예산도 당연히 국방비가 삭감되고 민중들의 삶을 증진시킬 수 있는 예산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비정규직 철폐될 수 있는 예산, 농민들의 삶이 보장될 수 있는 예산으로 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 농민수당이 가장 걸맞는 정책이라고 하는 거죠. 완전 대단하죠? 이해했어요. 네, 완전 이해했어요. 그 구호가 딱 맞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무기 장사꾼 미국 놈들 몰아내고 분단의 철책선을 녹여 평화의 농기구를 만드세요. 이 건배사가 저는 정말 우리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최고의 건배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술자리에서 디프리 자리에서 많이들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다가 제막을 넣을게요. 세 번째는 농업 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는 이미 농업계에서는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있는 관료들도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도 이야기. 또 최근에 농투기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된 박진도 교수도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익적 기능, 공익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 정책이 농민수당입니다. 그래서 농업 정책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그럼 농민수당 앞으로 향후 이렇게 금액도 올라가고 네. 전국적으로 더 퍼질 텐데 전망을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이후 계획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50만 원 정도는 지급되어야만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도 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업이 유지가 되고 농촌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는 이제 김성은 전 농림부 장관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죠. 1년에 50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는 이제 농민수당을 전국화해야죠. 60여 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든 농촌지역 기초자치단체로 확산을 하고, 아울러 9개 농촌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광역도가 있습니다. 광역도에서도 농민수당 조례가 제정이 돼서 광역자치단체 예산도 이제 들어가야죠.
그런데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의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50만 원까지 가는 데는. 그리고 당연히 중앙정부 예산이 투입돼야죠. 그래서 중앙정부의 제도화, 입법화, 법률화하는 것이 지금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2020년 총선에서 반드시 농민수당이 의제화되고 입법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농민 후보들은 모두 다 농민수당을 공약으로 내걸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지 않으면 농민수당이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2020년 총선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개 도의 농민수당을 도래화하기 위해서 9개 도 주민발의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미 경상남도하고 전라남도에서는 주민발의 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충청권에서도 논의가 되고 제주도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에 9개 도 모두가 나서서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에 나선다면 전국화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 이제 진짜 그 농업의 혜택을 그 지역 분들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전 국민이 다 그렇습니다. 농업의 혜택을 받는데 이거는 지자체 차원의 사업이 아니고 그런 정책이 아니고 진짜 정부 차원의 네. 나라를 전체를 보고 했을 때 정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농민수당 그리고 농민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의 농민수당은 이제 좀 더 커지고 확대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우리 그 길에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도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농민수당에 대해서 조금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고 다음에 네. 다음 시간에는 동학 농민혁명 계승 결의대회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안주영의 농민TV 이상 마치겠습니다. 와! 이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보건복지부? 그거 이야기해야 돼. 이거 했죠. 얘를 넣어서 편집해서 추가.